기본적으로 그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국민 세금 또는 빚으로 전국적으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지난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중앙의 국고보조 형태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그 효과성도 적절치 않다. 오랜만에 쇼핑을 하기 위해 청주의 대표적인 골목 상권인 성안길을 찾았습니다.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청주페이로 결제해요. 여러분 지역 화폐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청주페이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품권을 구입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충전 금액의 10%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고 또 다양한 할인 이벤트 혜택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 화폐 사용이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또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은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 화폐와 달리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하는 일종의 대안화폐인 지역 화폐. 지역의 소비 촉진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등장했는데요. 지난달까지 충북의 지역 화폐 사용자는 카드와 모바일만 76만 100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47%에 달합니다. 현재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발행 중이고 충북에서도 11개 시군에서 모두 발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2020년 약 800억 원에서 올해 1,500억 원 규모로 지역화폐 발행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그 자체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한 결과 소상공인 중에 한 83% 정도는 이제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시민이 한 94.4% 정도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이 상품권 제도가 지역의 지역 경제에 나름대로 효과 있다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다 이렇게 발행액을 늘리게 됐습니다. 지역화폐는 보통 종이 상품권과 카드로 발행됩니다. 결제 시 5에서 10% 정도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2018년 약 1,000억 원어치가 판매된 지역화폐는 2019년 인센티브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판매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도 지역화폐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곳 충주시 용산동은 골목골목 작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소상공인의 약 90% 이상이 지역화폐 가맹점입니다. 상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예전에 많이 없었는데 지역화폐를 쓰면서부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또 저희가 카드 매출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이제 지역화폐로 결제하시고 하시는 분이 한 20% 정도 그 계산을 하고 계세요. 수수료 같은 건 어떠실까요? 저희 그 지역화폐를 씀으로써 또 저희가 그 카드 수수료 약 한 2.5%나 한 3%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카드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저희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충주시 용산동은 직원 없이 나 홀로 운영하는 매장이 대부분입니다.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데요. 거의 뭐 1인 가게가 많고 종업원도 많이 줄었죠. 뭐 장사하는 사람들 1인 가게는 어지간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특히 저역전 같은 이런 경우는 뭐 임대 내에서 사람 쓰면은 못 버텨나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그렇다 보니 지역화폐가 실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상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그래도 좀 지원받는 부분만큼은 이제 업이 되는 거니까. 10% 정도 지원받으면 10% 이상은 더 소비가 되는 거예요. 뭐 2개 쓸 거 3개 쓸 수도 있고 또 증가가 되죠.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 사용이 실제로 소상공인 매출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10% 할인이라는 그 자체가 좀 좋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 좀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일반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쓰는데 이 상품권 같은 경우는 어떻든 다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다마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제 지역화폐가 매출을 지탱하는 한 축이 됐다고 말합니다. 초기보다는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빈도수가 확실히 늘어났어요. 확실히 빈도수가 많이 늘어났고 뭐 이게 단체 주문 같은 거 하실 때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럴 때 이게 지역 화폐 사용되냐 이런 거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아무래도 그게 매출에 확실히 영향을 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인센티브가 지금보다 좀 줄어들게 된다면 상인분들께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잖아요. 매년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생계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역 화폐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것 같은 경우엔 전체적인 매출 감소 그리고 이제 매장을 조금 운영하는데도 영향을 조금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화폐가 도입되면서 직접 매장을 찾는 사람이 늘었음을 체감한다는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하다 보니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이후로 상인들은 손님도 많아졌고 거리도 활기를 띠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다시 한산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화폐 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효과가 퍼지는 곳은 그 특정, 그 딱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입니다. 바로 말씀드려서 온전히 그 지역 사업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긴급한 소외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소외에 쓰는 것이 정부가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정부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화폐 지원도 줄이신다는 거죠? 원래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자체 고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3년간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부 정부 재정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지역화폐 발행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 여력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다만 정부 재정에서 전방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조금 추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없애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정상적으로 자체 결정해서 하시라. 현재 지역화폐 예산의 약 70%는 인센티브 비용, 할인 보전금입니다. 이 할인 보전금의 40에서 8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줘요. 사업을 10% 할인 조건에 4%, 10% 할인 조건에 8% 이런 식으로 내려줘요. 그러면
이 늘어나는 것만큼 맞춰서 우리도 늘어나야 되는 거, 시비가 자동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국비 지원에 맞춰 지자체의 예산도 점점 늘어났다는 것.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은 0원입니다. 내년도 충북 지역화폐 발행액은 약 8천억 원. 이 중 40%를 국비로 지원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을 믿고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해온 지자체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이 당황스럽다고 말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었고, 워낙 이제 그 정부 지원 포지션이 워낙 컸기 때문에 충주시가 재정 달입도가 한 17.4% 정도 되는데요. 그 굉장히 좀 낮은 중소도시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단일 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돈 100여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건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지원이 줄다 보면은 뭐 할인율을 좀 줄인다든지 그 한도액을 줄인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삭감된다고 지역화폐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 규모나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건의하는 것이 좀 연차적으로 좀 줄여달라. 이제 지금 국비를 이제 4%를 지원해 주셨었는데 그 4%를 뭐 2%, 1% 이런 식으로 좀 연차적으로 줄여준다면 좋겠다. 줄이더라도 그런 건의도 드리고 있고, 근데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지역 내 소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서지 않는다고 해도 도비 예산을 어느 정도는 세워서 계속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지자체의 지역화폐 국비 의존도는 평균 약 57.6%.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되면 지역화폐 존폐 위기까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이제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이 지역화폐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지역화폐 정책 꼭 필요하고 국비 지원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저희 의원실에 밝혀왔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요.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국회가 예산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뭐 청주페이 이제 뭐 보조를 해주니까 거기서 이제 카드를 충전해서 이제 뭐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사용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사용하시려고 또 매장을 일부러 이제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지역화폐가 축소된다면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물가의 부담을 덜었던 소비자입니다. 밥 먹으러 오는 것도 그래도 이 주부들은 10%가 크잖아요.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뭐 꽤 비싼데 그래도 이게 많이 도움이 되죠.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는 거예요. 그동안 확실한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었던 지역화폐. 우리 상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돈의 유통이 지역에 남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를 쓰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지역에 다시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그 지역화폐에 대한 활성화를 더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 과연 지자체만의 일일까요? 국가와 지역 경제 간에는 연관이 없는 걸까요? 지역화폐 논란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 세금으로 무마하려는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문제 사업으로는
국책 연구기관마저 효과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15조 원의 현금 살포를 하겠다고 국가예산 지원 1조 원을 반영한 행안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여기서 언급되는 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지역화폐 도입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대신 지자체마다 발행 비용 지출만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등장 이후 지역화폐의 정책적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와는 다른 연구 결과 보고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지역화폐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본격적으로 지자체가 갑자기 기하급수처럼 지역화폐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활용하게 된 계기가 2018년도 후반,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거든요. 근데 조세현의 기존의 그 연구 어떤 리포터를 보면은 그 통계 자료가 그 이전 걸로 이렇게 그걸 갖다가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별로 그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고요. 실증 분석을 한 통계는 2011년부터 18년 사이의 데이터로 2019년부터 본격화된 지역화폐의 발행과 유통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는 겁니다. 실제 2020년 이후 발표된 보고서들은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는 전문가. 또 하나의 어떤 성과라고 본다면은 그 지역 화폐를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된 인식들이 있다고 봐요. 지역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을 갖다가 스스로 그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내가 이 지역 화폐를 썼을 때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올라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도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내면화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지역 화폐를 쓰면서 내가 지역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 공동체가 끈끈하게 더 강화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역 공동체가 주축이 돼 운영하는 지역 화폐가 있습니다. 대전 한바페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 나홀로 운영하는 작은 가게입니다. 이곳은 한바페이 가맹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바페이로 결제하실 거예요? 네. 11,000원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품앗이 수단으로 시작해 지역 화폐 형태로 발전한 한바페이. 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민간 주도형 지역 화폐입니다. 지금 만으로 한 1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사용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한바페이를 사용하면서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충전 금액의 2%가 기부금으로 적립돼서 그냥 내가 돈을 쓰기만 해도 되는데 좋은 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왕 돈을 쓸 겸 기부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사용 금액의 2에서 3%를 카드 수수료 대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공동체 화폐잖아요. 그래서 지역에도 좋은 일이고 해서 가맹점이 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통들은 온통대전이라는 건 이미 다 저희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은 한바페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식당을 여기 오시다가 이제 저희 카페 들려서 음료를 많이 드시고 가는 편인데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처럼 할인 혜택은 없지만 지역 내 소비가 지역 공동체를 살린다는 이른바 상생소비가 꾸준한 사용을 이끌며 지역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지역 균형 발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소지를 근거해서 결제를 한다는 것이 낯설 수 있거든요. 불편하고. 근데 그걸 다 받아들였다는 점. 사실 이제 지역화폐가 있기 전에 있었던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의 어떤 방식들은 뭐 간판 새로 만들어주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수공사 해주기, 홍보 마케팅 방법 전수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가맹점한테 제일 필요한 건 고객을 유치시켜주는 거죠.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이제 플랫폼이었고, 관이 가진 신뢰와 민이 가진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을 매칭한다면 좀 저는 더 오히려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 이제 4년여. 지역화폐가 앞으로 계속 진화해가며 지역의 공동체를 살릴 디딤돌 역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은 시기상조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그 정부 지원금은 굉장히 그 담비와 같은 것이었다고 봐요. 캐시백이나 이런 할인 같은 것이 많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중물처럼 쓰여진 게 이제 그런 자금인데, 지역을 살린다는 그런 어떤 철학이나 관점들이 있다면은 지역화폐를 이렇게 제로화시키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점점점 그것을 너희들이 자생력을 기르라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거지, 이건 완전 경착륙이잖아요. 기존에 제공되었던 그런 예산을 갖다가 그냥 제로화를 시켜버리는 것은 그 메커니즘이나 제도 자체를 갖다가 경착륙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 인식에 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효과는 저희는 있든 없든 관련 없이 이 부분은 정부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거는 지자체가 좀 역할 분담을 하시고, 저희는 그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접 지원 이런 쪽에 집중을 하겠다. 그 사실 국비가 없으면 지자체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요, 원래 지자체가 자기 비용으로 해왔습니다.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된 내년도 예산 심사. 지역화폐 예산 7,050억 원을 두고 국회에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개월 뒤 지역화폐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동안 국비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해왔던 지자체. 그 덕에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던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빠르게 자리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도 있었던 지역화폐. 과연 그 책무를 지자체에게만 넘기는 것이 맞는 걸까요?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바라는 대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조금은 되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부의 원안대로 전액 삭감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